자,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저랑 같은 마음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 보도자료에 이 포니 컨셉카의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가자 부산, 무조건 부산을 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보고 싶어서 단번에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예전의 포니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전기차를 우리가 기다렸었던 건데, 사실 지금 나온 아이오닉 5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디자인이 많이 달라진 모델이죠. 그냥 그거는 사실 45 컨셉을 포니 컨셉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잘못된 건데,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헤리티지를 부여해야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차를 만들 줄 알면서도 이렇게 포니를 그때 많이 강조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정식 명칭은 헤리티지 시리즈 포니고요. 1974년도에 이제 공개되고 1975년부터 울산에서 생산을 했었던 그 포니 모델을 가지고 만든 모델이에요. 네, 한마디로 리스토어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예전 비트를 전기차로 바꿔준다, 그리고 전기차 비트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세대 포니를 완전히 분해하고 새롭게 만든 모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젊은 현대차 디자이너들이 프로젝트를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기존의 포니의 디자인 특징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최근 현대차가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 요소까지 담아냈습니다.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게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네, 헤드램프, 그리고 방향지시 등,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뭐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조금 달라졌는데 느낌은 또 완벽하게 새롭습니다. 예전에는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제 거울이었는데 거울 대신 카메라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형태를 남겨두면서도 미래적인 느낌을 담아냈죠. 사실 그동안 현대차가 과거를 재현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수긍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쓰던 현대 엠블럼도 그대로 고수를 해놨고 거의 원형 그대로의 포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바꿀 수 있는 부분만 소소하게 바꾸면서도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휠 같은 것도 사실 저런 클래식한 휠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매끈하게 고친 부분들도 있고, 예전 포니들은 이렇게 범퍼가 이제 따로 붙어 있는 형태였는데 그런 것도 일체화 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더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은 양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포르쉐나 뭐 제규어 같은 브랜드도 종종 막 프로젝트로 한 3-4대 뭐 옛날 클래식카를 만드는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 안전 규정이나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지금에 접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면 만들 수 있는데 현대차 측에서는 지금 이 차를 양산시킬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원래 포니가 후륜구동이잖아요. 아마 이 차의 셰시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차는 이제 전기로 구동되는 모델이고, 재미난 요소 중에 하나가 저 트렁크 쪽에 전동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1인용 개인 모빌리티가 들어가 있어서 목적지까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니까 저 전동 휠도 아마 자동으로 충전이 될 거예요. 예전에 아이오닉 브랜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접히는 킥보드 트렁크에 넣어갖고 갖고 다니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포니도 그런 요소를 담아냈고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오닉에서 볼 수 있는 그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죠. 픽셀화된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몰딩도 뭐 디자인적으로 더 매끈하게 바꿔놨고, A필러에서부터 이렇게 루프까지 옆으로 이제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저게 이제 빗물 바지입니다. 빗물이 이제 밑으로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외관 디자인은 뭐 이미지가 확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내는 이거 완벽하게 재구성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레이아웃 원형은 이 70년대 포니 1세대 모델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건 마치 진짜 포르쉐 1세대 911이 타이칸이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3스포크 휠도 클래식한 느낌도 담고 있지만 분명히 저 가운데 부분에는 터치도 가능하고 뭔가 디지털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계기판이 진공관 아시죠? 이 앰프에 넣는 이제 진공관 스타일로 꾸며놨어요. 진공관이라는 거는 아날로그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디지털적인 요소를 덧입혀서 예쁜 실내 디자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전에는 창문을 이렇게 돌려서 열었잖아요. 그걸 현대적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엄청 예쁘잖아요. 이 슬라이딩 방식으로 창문을 여는데 실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쁘게 꾸며 놨습니다. 네, 터치 방식의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가 놓여 있고,
이 수동 변속기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시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 포니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좀 스포티하고 고급스럽게 클래식한 느낌이 들게 꾸며놓은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꾸며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동차 실내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고, 그리고 미술적으로 만화경이라고 하죠. 만화경 아시나요 혹시? 만화경 나루토에 나와? 그럼 요즘 애들도 알겠네. 이 만화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돋보기로 이 소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 자동차 실내에 사용되는 이런 소재들이 친환경 소재를 많이 씁니다. 그 소재 자체도 깨끗할 뿐더러 만드는 과정에서도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고, 그리고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재활용된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섬유 소재예요. 트림 같은 경우에 가죽이 아니라 이런 섬유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뭐 페트병 그리고 폐그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요즘 굉장히 자동차 회사들이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이퍼렛, 종이의 가벼움과 원단의 외관을 지닌 100% 재활용 가능한 폴리에틸렌 소재, 이게 지금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는 그런 소재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이 실내 소재를 제가 발견했는데, 네, 이렇게 빛을 낼 수 있는 직물 소재가 이제 일반화된다면 굳이 LED 광원을 넣지 않고 에틸렌 럭스를 쓰게 되면 그 자체로 뭔가 앰비언트 라이트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소재는 현대차의 이제 신차들, 특히 아이오닉 시리즈에서 아마도 만나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가장 요즘 핫한 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프로페시 컨셉카입니다. 이 차는 아이오닉 6로 재탄생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지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디자인이 거의 이 프로페시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차 컨셉카 보면 양산으로 될 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아이오닉 5도 그렇고 뭐 다른 컨셉카를 봐도 이 컨셉카의 디자인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이 프로페시의 이런 동글동글한 디자인, 그리고 크기, 형태 이런 것들은 거의 고스란히 담길 것 같아요. 이 프로페시 컨셉카는 원래는 지난해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네바 모터쇼가 취소되면서 3월에 그냥 온라인으로 공개가 된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된 거는 아마 지금이 처음일 거예요. 저는 이 차도 굉장히 꼭 보고 싶었습니다. 사진으로 그리고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부피감이나 이런 볼륨감이 잘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이제 4도어 세단, 뭐 파나메라나 스팅어 이런 스타일로 디자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크기도 지금 거의 그대로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프로페시 컨셉을 봤을 때 떠올랐었던 자동차가 있거든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현대차가 HCD6라는 컨셉카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뭐 H는 현대, C는 캘리포니아, D는 이제 디자인인데, 그리고 6번째로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 차가 지금까지 현대차의 컨셉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때 상당히 파격적인 미래적인 느낌을 많이 보여줬었고, 심지어 뭐 플레이스테이션 그란 투리스모 시리즈에도 그 컨셉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의 컨셉카기도 해요. 그 디자인 요소, 헤드램프나 앞쪽에 이런 볼륨감들은 HCD6의 뭐 디자인 요소를 많이 따왔습니다. 어쨌든 프로페시는 스포츠카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6도 뭐 4명, 5명이 탈 수 있는 모델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고성능을 보여주는 자동차고요. 최근에 기아 EV6가 이제 600마력 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는 시간도 3초대잖아요. 프로페시도 동일하게 그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보시면 스포크는 6개고 스포크가 이제 2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바람개비처럼 소용돌이가 치면서 와류를 옆으로 빠르게 보내줄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디스크도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캘리퍼가 정확히 피스톤이 몇 개인지 이건 뭐 알 수가 없지만 캘리퍼도 굉장히 큰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페시의 디자인 백미는 이제 뒷모습, 사실 이 뒷모습을 가지고 911과 많이 닮았다, 현대가 만든 911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볼륨감이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여러 스포츠카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와이드 팬더도 이 프로페시에는 굉장히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 양산 모델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굴곡진 팬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쪽이 전부 LED로 이제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미등도 들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포일러 보이시죠? 사실 이 스포일러 때문에 911 터보와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스포일러도 뭐 이렇게 과하진 않겠지만 양산 모델에도 이런 스포일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도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고성능 자동차고 뭐 모델 S 그리고 파나메라, 타이칸 이런 차들과 수치상으로는 경쟁할 수 있는 모델로 성장을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델이고, 이 루크 동콜볼케가 이제 현대차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데 프로페시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연과 기술 그리고 실용성과 감성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이런 상반된 요소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계속 눈길이 가게 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동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시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아낸 차가 프로페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실내는 이게 양산차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심지어 스티어링 휠도 없습니다. 이 차는 마치 전투기처럼, 마치 우주선처럼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조작을 하는 자동차예요. 실내 편안함들, 그리고 아이오닉이 추구하는 그런 공간 활용성 이런 것들까지도 겸비를 한 모델입니다. 일단 앞으로 현대차는 뭐 다양한 컨셉카를 내놓을 거고, 이 전기차는 예전보다 디자인하기 수월해진 부분도 있고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아진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현대차에서 보지 못했었던, 경험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자동차들이 마구마구 쏟아질 겁니다. 네, 이렇게 포니 컨셉카 그리고 프로페시 컨셉카가 전시된 곳은 부산에 개장한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입니다. 서울, 고양, 하남, 베이징, 모스크바에 이어서 6번째로 개장한 현대모터스튜디오고요.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자동차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들도 함께 전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다는 이런 컨셉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양산차는 전시되지 않고요, 컨셉카만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전시 테마를 바꿔서 이제 새로운 컨셉카나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전광판 같은 경우도 영국의 이제 디지털 아트 그룹 유니버셜 에브리띵이 제작한 작품이에요. 유니버셜 에브리띵 같은 경우는 삼성동에 있는 그 현대백화점 전광판 있잖아요. 그걸 이제 디자인한 그 미디어 그룹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미디어 아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현대차가 추구하는 친환경적인 요소와 이제 닮아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건물 자체도 새롭게 지어 놓은 건물입니다. 건물은 이제 원오원 아키텍츠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건물을 만들어내는 건축 사무소가 담당을 했고요. 여기가 원래 철강 공장 부지였기 때문에 이런 와이어 그리고 쇠 파이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와이어들은 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적 요소로만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건물들이 지금 이제 다 떠 있는 상태예요. 네, 이 건물 바닥을 저 와이어로 지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만든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이었고요. 아마 3개월에 한 번씩 전시가 바뀐다고 하는데 저도 그거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전시를 구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또 어떤 컨셉카가 나올지도 기대가 되고, 여기 전시되는 예술 작품들도 사실 자동차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구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시간 보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